오늘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여러가지로 재미난 소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뛰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도 첫 번째로 살펴보게 되는 달러 인덱스.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90.06포인트까지 올라주었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으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 한때 41,000달러 근방까지 갔었죠. 그랬다가 지금은 38,793달러 근방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은 어제 비트코인이 드디어 더 높은 저점을 기록했다는 것이겠죠.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오늘 나온 소식들. 자, 첫 번째로는 국내 소식입니다.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깔보고 발로 짓밟았다가 자진 사퇴 청원까지 나오자 슬며시 꼬리를 내리고 있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번에는 살랑살랑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 투자자 보호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가 있었다. 내가 진짜 하고자 했었던 말은 이 사람들이 신고를 제대로 마치고 준비를 마친 거래소들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보호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었고, 그에 따라서 내가 거래소들을 폐쇄시켜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또 그게 아니라 안전한 거래소로 옮기라는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저런 소식들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 콜로라도 주지사가 콜로라도 주민들이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납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반면에 애리조나나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진행을 해보려고 했었으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입법화되지 못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콜로라도주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최근에 네브라스카주에서도 또 호재 소식이 나왔었죠. 네브라스카주에서 은행의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 이번에 주지사 서명까지 받은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네브라스카주에 있는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암호화폐에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뿐만 아니라 네브라스카주의 상원 의원은 직접 네브라스카주를 홍보하는 모습들도 보여줬었는데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당신이나 당신의 회사가 이 암호화폐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네브라스카주로 이사 오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기를 바란다. 우리 네브라스카주는 핀테크 업계를 이끄는 리더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주에서 4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된 회사들이라든지 사업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한국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에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업계의 아쿠아맨, 붕어싸만코,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시 한번 찬물을 찌끄리는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최근 미국 하원 의원, 세출 의원의 청문회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연방증권법에 적용되는 암호화폐가 많다. 그리고 현재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다른 토큰들도 많다라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증권법에 적용이 되는 암호화폐들이 많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일손이 딸려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지 니네 전부 다 뒤지는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런 미등록 증권 ICO나 토큰에 투자하는 자산 운용사들도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제는 토큰 회사들 뿐만 아니라 코인 회사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투자하는 운용사들까지 조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미국 내에서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코인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얼마 전에 코인베이스 CEO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럴 거면은 제대로 된 규제라도 좀, 가이드라인이라도 좀, 기준이라도 좀 만들어 달라. 뭐가 증권이고 뭐가 아닌지 제대로 좀 선 좀 그어라라고 부탁을 한 바가 있었는데, 일단 토큰 회사들을 때리기 전에 암호화폐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를 먼저 좀 내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법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미국에서 암호화폐 사업하는 사람들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지금 겨우 반등이 올랑말랑하고 있는데 부디 이러한 그의 발언이 암호화폐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애플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애플이 이번에 새로운 채용 공고를 냈는데, 채용 분야가 대체 결제 부문 제휴 프로그램을 이끌 비즈니스 개발 매니저 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달아놨는데요. 암호화폐 등 대체 결제 사업 쪽에서 5년 혹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애플에서도 암호화폐 관련된 결제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부풀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페이팔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었지만은
페이팔 밖으로 암호화폐를 출금하는 것이 불가능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출금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라고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왔었고, 페이팔뿐만 아니라 로빈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조만간에 암호화폐 출금을 지원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이어서 세계 최대의 거래소죠. 바이낸스의 CEO 짜오짱뻥! 최근에 트윗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기를, 만약에 당신이 변동성을 활용하는 트레이더가 아니라면은 그냥 암호화폐를 매수 후에 5년 동안 존버하는 존버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통계가 있었죠. 이 비트코인을 4년 이상 들고 있으면 무조건 수익권에 들어간다. 불장이 대충 4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온다라고 하는데, 저번 불장 때 최고점에 물렸었던 사람, 예를 들어서 19,000달러에 물렸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올해는 탈출하고도 남았었겠죠. 6만 달러 이상까지 갔었으니까 그 기다리는 기간들이 힘들어서 그랬었지, 기다리기만 했었다면 3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의 CEO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름이 상큼하죠. 레리 핑크, 핑크 아저씨. 자, 물론 그 핑크가 이 핑크는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그가 최근 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암호화폐가 투기적 거래 도구인지 아니면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잠재적으로 금과 유사한 자산 클래스로 장기 투자 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장투 가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쿠웨이트 중앙은행이 나와가지고 암호화폐는 화폐라 불리지만은 실제 화폐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역시 중앙은행들의 기조를 다시 한번 확실히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이란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채굴 때문에 전력난에 시달린다고 하면서 다가오는 9월 22일까지 이란 내에서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 때문에 좀 약간의 악재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란에서 차지하는 채굴량은 5%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죠. 여기서는 4.5%라고 하고 있는데 완전 금지도 아니고 이제 일시적으로 금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소식이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비트코인 캐시의 전설 우지아니가 그가 운영하고 있는 비트코인 마이닝 업체인 비트디어에서 중국 IP 주소를 차단하는 과감함을 또 보여줬다고 합니다. 당연히 중국 당국의 규제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이겠지요. 이렇게 해서 천천히 중국에서의 채굴은 힘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왠지 정화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한 번에 급격하게 빼지 말고 이렇게 천천히 중국에서의 채굴을 지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크 큐번, 억만장자죠. 달라스 매버릭스의 주인이기도 한 마크 큐번이 폴리곤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그가 이 폴리곤, 매틱을 좋아하게 된 이유로는 이 활성 사용자, 매틱의 사용자 기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격 상승도 무시무시하죠, 매틱.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는 다시 한번 보고서를 통해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에서도 능가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로서 실제 사용의 중요성을 감안을 해본다라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디파이나 NFT 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디지털 가치 저장소로서 비트코인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견해를 밝혔고요.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의 지배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라고 하네요.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저번 달 기준으로 비트코인보다 거래량이 더 많았었다라고 하죠. 자, 물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하락하고 있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높게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은 이더리움의 엄청난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스탑 같은 경우 얘네들도 이번에 NFT 시장에 뛰어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NFT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소식들로 넘어가기 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여기까지 올라갔었다가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알트코인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3.14%인데요. 지금 딱 그 위치가 비트코인이 저번에 강하게 반등하기 전 그 위치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하게 되면서 알트코인을 좀 녹일 것인지 아니면 훅 떨어지게 되면서 알트코인들이 다시 한번 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소식으로는 미국의 유명 미식축구 선수 쿼터백의 톰 브레이디,
사실 얼마 전에 이 눈깔을 레이저 눈깔로 교환을 한 그런 바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레이저 눈깔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이를 응원하는 메시지로 활용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톰 브레이디가 이런 식으로 프로필 사진을 바꾸자 SBF 누굽니까? FTX의 창업자이자 솔라나 블록체인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샘, 이 샘이 톰 브레이디한테 처음에는 레이저 아이,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저점 매수를 하게 될 것이다. 나는 다가오는 목요일 컨센서스 2021에서 연사로 참여하게 될 것인데 톰 브레이디 한번 조인을 해볼라오? 라고 하니까 톰 브레이디가 좋소이다. 메시지 보내서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러셀 오쿵과 그 다음에 또 다른 미식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에 이어서 톰 브레이디까지 영향력 있는 미식축구 선수들이 비트코인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서 또 다른 억만장자 이름이 칼 이칸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조만간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크게 투자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라고 하네요. 말만 하지 말고 비트코인 현물 매수 고고싱 갑시다 억만장자 양반.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어이없는 이 차트 분석이 나와가지고 재미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 달의 주기가 있죠. 달의 주기. 보름달이 있고 초승달이 있고 이런 식으로 주기가 돌아가는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달의 주기에 따라 가지고 또 높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다라고 합니다. 과연 이번에도 같은 주기 때 높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뭔 되도 않는 부두 헛소리냐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냥 재미로 보시라고 들고 왔습니다. 과거에 4번 맞아 떨어졌으니까 뭐 이번에도 올라가지 말란 법은 없겠죠. 그 다음엔 글래스노드에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이번 하락 때 장기 투자자는 비트를 팔지 않았다. 최소한 보유기간이 1년에서 3년 이하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움직임이 감소하는 존버하는 모습이 보여졌었고 하락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 10,000개 이상을 보유한 대량 고래 숫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늘어났다. 이 고래들에게 이번 하락장은 매집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설명을 남겼습니다. 결국 개미들만 잡아먹혔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점점 더 존버를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 노란 선이 존버하는 주소 숫자라고 합니다. 특히 작년에 비트코인이 확 떨어졌을 때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을 모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 하락할 때도 좀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누군가는 겁나서 팔 때 누군가는 죽어라고 사서 모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떨까? 일단 크립토코안트의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거래소에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보유량에 비해서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이것을 봤을 때 비트코인의 추진력은 좀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다. 조만간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았었고요. 그 다음에 유명 분석가들 체드라든가 코로시 AK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42,00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하락세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특히 체드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0일 SMA가 46,000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위로 올라가서 46,000달러를 지지선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46,000달러 위로 올라갔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엎어졌어요. 그 외에 새롭게 나온 추가 분석이라고 볼 것은 없는데요. 며칠 전에 나왔었던 분석이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긍정적인 소식 같은 경우는 글래스노드에서 또 이야기해주기를 최근에 거래소들의 비트코인을 보내는 그 양이 많이 줄었다라고 하네요. 그렇다는 말은 하방 압력이 좀 감소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 지표로는 비트코인의 NVT 지표, 네트워크 거래 가치 지표인데요. 이 지표 같은 경우는 7일 평균 14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 시장에서 조만간에 급격한 강세 반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네요. 자, 과연 이 하방세에서 급격한 강세 반전이 나오면서 쭉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또 준비된 긍정적인 지표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녹색 선이 바로 테더의 시총입니다. 테더의 시총이 올라갈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곤 했었죠. 그런데 이 테더 시총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더 시총이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테더 시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비트코인 가격만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와 같이 마찬가지로 조만간에 이런 식으로 프랙탈을 따라서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자, 물론 이렇게 보여도 몇 달 걸리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만큼은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지표가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이 도움이 좀 된 것 같다 싶으시다면 토마토밭의 요플레 던지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이 채널 지원을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또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